그리고 체외 충격파 세석술을 제일 많이 시행하는 치료 방법이긴 한데 요로결석 한 번 생긴 분은 5년 이내에 한 번 또 재발해서 고생할 수 있을 확률이 대략 50%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아마도 타고난 바도 있을 거고 또 그분이 사는 습관과 환경 때문에 수분 섭취가 좀 잘 안 되시거나 아니면 뭐 너무 짜게 드신다거나 어떤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많다거나 이런저런 굉장히 복합적인 것 때문에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심한 통증, 유관적 혈뇨, 위장장애 구역질, 잔뇨감, 빈뇨 이런 것들이 오면은 통증의 해소 및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그래서 신장결석일 때하고 요관결석일 때하고 치료 방침이 조금 다르다 볼 수가 있습니다. 치료 방법으로는 자연 배출 또는 신장결석 같은 거에는 대기요법 같은 걸 할 수가 있겠고, 자연 배출도 요관결석의 경우에도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자연 배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다려 볼 수 있는 그 경우가 있고요. 다만 요관결석일 때는 뭔가 좀 엄격하게 보셔야 됩니다. 자연 배출을 시도한다면 나중에 꼭 배출이 잘 된 건지 확인 검사는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수일간 기다렸는데 배출이 안 되었다 싶으면은 무조건 어떤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. 증상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체외 충격파 쇠석술 또는 내시경 수술, RIRS라고 하는 수술 같은 걸 받으시는 게 좋겠고, 신장결석의 경우에는 너무 급하게 치료를 하실 필요는 없고, 증상이 없는 무증상인데 신장결석이라면은 크기에 따라서 경과 관찰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주치의사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. 그래서 결론은 결석의 크기, 그리고 발생하는 위치, 환자분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체외 충격파 세석술을 제일 많이 시행하는 치료 방법이긴 한데 시행할 수 없는 경우들도 좀 있죠. 네. 내과적인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은 아스피린이든 와파린이든 어떤 출혈 경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약을 드신다거나, 예를 들어 임산부이시라거나 어떤 심리적인 불안이나 이런 소리가 난다든가 약간의 폐쇄된 공간에 대해서 그런 불안증이 있으신 분이라거나, 혹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디까지나 개인 선택에 따라서 나 이거 금방 빠질 것 같은데 치료 안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신장 기능이 굉장히 우려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며칠만 약 한번 드셔보시고 다시 뵙죠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. 네, 그래서 요로결석 예방 습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보면 수분 섭취가 제일 중요하고, 네. 과도한 염분이나 육류 섭취를 줄이고, 술, 커피, 여름철에 냉커피 같은 거 많이 드시면은 또 탈수가 발생하기 때문에, 네. 그리고 또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수산 성분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요로결석을 유발할 수 있고요. 체중 조절, 구연산 섭취, 아까 유로시트랄, 리소톤 과립 이런 거,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적인 검진 매우 중요합니다. 그래서 결석이 한번 생겼던 분들은 6개월 또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에 한 번씩은 소변 검사, 엑스레이 한 장, 그리고 신장 초음파 정도를 꾸준히 보셔야지 안심하실 수 있겠습니다.